아빠가 시켰어요. 세훈 오빠가 하늘아 부회장님만 보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늘 오빠랑 차정원이랑 떼어놔 준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땐 그 방법 말곤 없었단 말이에요. 엄마 미안해. 진샘이 목소리가 이사회 회의실에 그대로 박혔어요. 누군가 펜을 떨어뜨렸고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길게 났습니다. 진태석 회장은 손바닥으로 탁 책상을 쳤습니다. 진샘이,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진샘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혔는데도 시선은 끝까지 위로 들고 버텼습니다. 모함 아니야. 아빠가 나한테 시켰어. 경찰 조사에서 한혜라 부회장님 비서를 봤다고 말하라고.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은 표정이 움직이지 않았고 주한을 대표는 입술을 단단히 다물었어요. 진세훈은 숨을 멈춘 채로 진세미만 봤습니다. 복수 하나로 버티던 사람이 복수의 방향이 통째로 뒤집히는 순간을 맞은 얼굴이었습니다. 진태석이 먼저 말했어요. 다들 조용히 해. 지금부터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가자. 그 한마디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진세훈이 병원에서 한혜라 부회장이 자신의 친엄마를 죽였다고 믿게 만든 게 다른 사람이 아닌 진태석 회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진태석 회장이 딸 진세미에게 병원에서 진세훈이 한혜라 부회장이 진세훈 친모의 죽음에 연관된 것처럼 증언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지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몇 시간 전 이야기예요. 진세훈은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숨을 한번 깊게 골랐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는 공난숙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주영채 씨는 결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도 주영채를 조건으로 쓰시면 저는 이 판에 더 못 섭니다. 아주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난숙 회장은 침묵으로 사람을 눌러버리는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낮게 단정하게 대답이 내려왔습니다. 좋아. 결혼은 당장 밀지 않겠다. 대신 내 자리, 그건 내일 만든다. 그 다음은 영채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세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빛은 꺼져가는데 머리는 더 맑아졌어요. 이제 한혜라 부회장만 의심해선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꾸 한혜라 부회장 쪽으로만 끌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주영채는 인터폰을 보고 한숨을 내쉰 뒤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진세훈이 서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옷차림도 말투도 평소와 비슷했는데 오늘은 눈이 다르게 보였어요. 잠을 못 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진세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주영채 씨,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영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진세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턱을 넘으면 더 깊어질 것 같아서요. 대신 복도에서 낮게 말했어요. 오늘 진세미 진술이 나왔습니다. 진세미가 한혜라 부회장님 쪽 사람을 봤다고 말했어요. 주영채가 바로 물었습니다. 세훈 씨는 그 말을 믿고 싶으신 거죠? 진세훈이 잠깐 멈췄습니다. 주영채가 이어서 말했어요. 어제는 공난숙 엄마가 결혼을 조건으로 걸었고 오늘은 진세미가 한혜라 쪽을 말했어요. 세훈 씨는 계속 누군가가 내미는 말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 말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진세훈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주영채 씨에게 직접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주영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세훈이 말했어요. 주영채 씨, 공난숙 회장님이 말한 결혼 얘기, 주영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채가 바로 말했어요. 싫어요.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채가 잠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진세훈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싫다고 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제가 억지로 밀면 주영채 씨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저는 그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영채는 말이 턱 막혔습니다. 진세훈이 이렇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편해지진 않았어요. 진세훈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누구를 잡아야 하는지 확실히 확인하는 거였으니까요. 주영채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오셨어요? 진세훈이 대답했습니다. 주영채 씨를 오늘 밤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진세미가 주영채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진세미는 제 동생이지만 저는 지금 진세미를 믿기 어렵습니다.
주영채의 손이 문손잡이를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키러 오셨어요.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주영채 씨가 원하시면 제가 공란숙 회장님께도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쓰지 말라고요. 주영채가 낮게 말했어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공란숙 엄마는 말로는 다 해요. 근데 결국 자기 욕심대로 움직여요. 진세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채는 문을 조금 더 열어 진세훈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현관 불빛 아래 두 사람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퍼졌어요. 주영채는 그 그림자를 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누구 그림자 뒤로 숨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못 박았거든요. 그 밤 주영채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웠다가도 일어나 물을 마시고 거실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옷장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주영채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계속 돌았습니다. 내 결혼이 조건이었단 말. 그 말이 모욕이기도 했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말이 사실로 굳어질까 봐였습니다. 주영채는 결국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밤 공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주영채는 옷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겉옷, 속옷, 운동화. 그런데 꼭 필요한 것만 고르려고 할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삶에서 꼭 필요한 게 뭔지 갑자기 모르겠어지거든요. 주영채는 서랍 깊은 곳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 공란숙 회장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공란숙 회장은 그때도 표정이 단단했고 주영채는 그 품 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사진을 내려놓고 캐리어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날 아침 주영채는 식탁 위에 메모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남기면 설득당할까 봐요. 대신 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손이 잠깐 멈췄지만 주영채는 다시 손에 힘을 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영채는 휴대폰을 켰다가 껐습니다.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은 내 발로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주영채가 간 곳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 잠깐 비워둔 방이었어요. 집이라고 하기엔 비좁았지만 주영채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누가 들어와서 이 방을 정리해 줄 수 없는 크기였으니까요. 오늘은 그게 필요했습니다. 주영채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앉았습니다. 숨이 올라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안 났어요. 눈물이 나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주영채는 바닥에 앉은 채로 공란숙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공란숙 회장이 받았습니다. 주영채, 어디야? 주영채가 똑바로 말했어요. 엄마, 나 집 나왔어. 공란숙 회장의 숨이 멎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뭐라고? 주영채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 집 나왔어. 오늘부터는 내 힘으로 살 거야. 공란숙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란숙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숨기지 못했어요. 주영채,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말해. 주영채가 딱 잘라 말했어요. 엄마, 지금 위치 말하면 엄마가 올 거잖아. 그리고 엄마가 오면 나는 다시 말에 휘말릴 거야. 나 그거 싫어. 공란숙 회장이 화를 내려고 했지만 그 다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면 딸이 더 멀어질까 봐요. 공란숙 회장은 한참을 참았다가 낮게 말했어요. 주영채, 너 혼자 살 수 있겠어? 주영채가 대답했습니다. 할게. 못해도 할게. 엄마가 다 정해버리면 나는 평생 엄마 뒤만 따라가게 돼. 공란숙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영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나한테 억지로 오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내 결혼 얘기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꺼내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공란숙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 물컵은 아직 따뜻했는데 손이 가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한마디면 다들 움직였는데 집에서는 딸이 문을 닫아버리면 끝이었습니다.
공난숙 회장은 그 사실이 오늘따라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공난숙 회장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 밥솥을 열었는데 밥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난숙 회장은 밥을 퍼서 혼자 먹으려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마음이 먼저 입을 막았습니다. 그 시간 한혜라 부회장 집에서도 밥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은 차정원에게 따뜻한 국을 떠주며 말했어요. 정원아, 한 숟갈만 먹어. 내가 쓰러지면 끝이야. 차정원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목으로 안 넘어가요. 한혜라 부회장이 차정원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오늘 경찰서에서 진샘이 얘기했지.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말했어요. 한혜라 부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왜 줬니? 왜 내 신분증을 진샘이한테 줬어? 차정원이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진샘이가 울었어요. 오빠가 위험하다고 했고요. 저는 그 말이 진짜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오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혜라 부회장이 딱 잘라 말했어요. 정원아, 진샘이는 울면서도 말 바꿀 수 있어. 예전에도 그랬어. 울음만 믿으면 너만 다친다. 차정원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한혜라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정원아, 너는 내 딸이야. 차정원 몸이 굳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이 차정원을 돌아보며 다시 말했어요. 너는 내 딸이야. 그래서 너를 건드리면 나는 너를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이름부터 공개하고 바로 맞설 거야. 차정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하면 세훈이 더 오해해요. 한혜라 부회장이 낮게 말했어요. 세훈이는 지금 오해가 필요한 상태야. 오해를 붙잡아야 자기가 버티거든. 근데 정원아, 내가 그 오해의 한가운데에 서면 내가 찢어진다. 차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미 찢어졌어요. 공난숙 엄마도 있고 어머님도 있고 남편도 있고 저는 어디에 서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혜라 부회장이 차정원 앞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아, 너는 내 편에 서. 나도 내 편이고. 차정원은 그 손을 잡았지만 마음은 더 불안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이 내 편이라고 말할수록 진세훈 눈에는 내가 숨기는 게 있다로 보일까 봐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그날 오후 진세훈이 한혜라 부회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비서는 막으려 했지만 진세훈은 막히지 않았어요. 표정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진세훈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부회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혜라 부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말해요. 진세훈이 바로 물었습니다. 진세미가 병원에서 부회장님 비서를 봤다고 말했어요. 그 비서가 병원 쪽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요. 부회장님, 비서가 병원에 간 적 있습니까? 한혜라 부회장이 눈썹 하나도 안 움직이고 말했어요. 없어. 진세훈이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부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적도 없습니까? 한혜라 부회장이 딱 잘라 말했어요. 없어. 진세훈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회장님, 저는 지금 제 어머니 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이 진세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질문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결론을 정해놓고 질문해. 그게 문제야. 진세훈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차정원이 내려왔습니다. 차정원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을 보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라 증인처럼 보였거든요. 진세훈이 차정원을 보고 말했어요. 영채야, 너 여기 있었어. 차정원은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나를 부르는 말인데 내가 나인 것 같지 않은 말이니까요. 차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나 여기 있었어. 나 엄마랑 이야기했어. 진세훈이 한혜라 부회장을 보고 말했어요. 부회장님, 차정원은 여기서 왜 보호받고 있습니까?
경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요. 한혜라 부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보호가 아니라 집이야. 내 집. 그리고 정원이는 내 딸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진세훈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딸이라는 말이 진세훈에게는 방패처럼 들렸어요. 숨긴다는 뜻으로요. 진세훈이 낮게 말했어요. 부회장님, 제 어머니 돌아가신 날도 그렇게 감싸셨습니까? 누군가를. 한혜라 부회장이 눈빛을 바꿨습니다. 세훈아, 너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차정원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그만해. 어머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진세훈이 차정원을 봤습니다. 영채야, 너는 왜 막아?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차정원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나 몰랐어. 근데 진세미가 내 신분증 가져갔던 건 내가 알아. 내가 줬어. 내가 바보였어. 진세훈의 시선이 차정원 손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그 떨림을 보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지금 진세훈은 따뜻함을 붙잡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이 딱 잘라 말했어요. 세훈아, 내가 찾는 답이 여기 없으면 어쩔 거야. 너는 지금 누굴 때리려고 달려드는 거야. 근데 내가 때릴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 진세훈이 바로 물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혜라 부회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더 큰 불이 붙을 것 같아서요. 진세훈은 그 침묵을 숨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세훈이 낮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진세훈은 돌아섰습니다. 차정원이 남편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붙잡으면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진세훈이 나간 뒤 한혜라 부회장은 차정원에게 말했어요. 정원아, 오늘은 너도 준비해. 세훈이가 더 세게 올 거야. 차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세훈이가 진짜로 어머님을 무너뜨리려 하면 어떡해요? 한혜라 부회장이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어. 근데 그 전에 진짜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잡아야 해. 그 시각 진세훈은 진태석 회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진태석 회장은 바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를 통해 한마디만 보냈어요. 오늘 저녁 별관 서재로 오라고. 저녁이 됐습니다. 진세훈은 별관으로 들어갔고 진태석 회장은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진태석 회장은 진세훈을 보고 아주 평범한 말로 시작했어요. 세훈아,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 진세훈이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 진세훈이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제 어머니 약이 바뀐 날 병원에서 누군가가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에 회장님 쪽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웃었습니다. 나를 의심하는 거야. 진세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심이라기보다 확인입니다. 저는 지금 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세훈아, 너는 참 단순해.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건 좋아. 근데 너는 결국 누군가를 잡아야 잠이 오지. 진세훈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잠이 안 옵니다. 진태석 회장이 진세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혜라를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거지. 진세훈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한혜라 부회장님이 아니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음성 파일에서 회장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진태석 회장은 표정을 그대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눈동자가 아주 잠깐 옆으로 흔들렸습니다. 깜빡할 사이였지만 진세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그 흔들림이 모르는 척이 아니라 찔렸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진세훈이 낮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제 어머니가 왜 회장님 이름을 남겼습니까? 진태석 회장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음성 파일, 원본이 맞아. 진세훈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확인 중입니다. 진태석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는 기다리면 되잖아. 진세훈이 바로 말했어요. 저는 기다리기 싫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훈아, 내가 지금 나를 몰아붙이면 내가 지킬 사람부터 잃어. 차정원도 너 자신도. 진세훈이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차정원 이름을 먼저 꺼낸 순간 진세훈은 확신했습니다. 진태석 회장은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진세훈이 아주 정중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지킬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더 확인하려는 겁니다. 진태석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뻗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일 이사회에서 임시 부회장 안건이 다시 올라갈 거다. 너는 그 자리에서 너 스스로를 증명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하나를 보여주지. 진세훈이 바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진태석 회장이 웃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답에 가까운 거. 진세훈은 그 말이 싫었습니다. 진태석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한 단어를 주지 않고 사람을 움직이는 말. 그런데 진세훈은 오늘 더 이상 그런 말에 끌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진세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내일 이사회에서 제 자리만 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누가 움직였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봐라. 내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그날 밤 진세훈은 회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세미를 불러냈습니다. 진세훈은 진세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 근처 카페로 오라고요. 진세미는 곧바로 왔습니다. 진세미는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표정을 붙였지만 눈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진세미가 먼저 말했어요. 오빠, 나 경찰 조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 했어. 나 진짜 무서웠어. 진세훈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진세미야, 너 병원에 왜 갔어? 진세미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막으려고.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누구 막으려고 갔어? 나를 막으려고 간 게 아니잖아. 누군가를 막으려고 갔겠지. 누굴 막으려고 갔어? 진세미의 웃음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진세미가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오빠, 지금 중요한 건 한혜라 부회장님이잖아. 그쪽이 뭔가 숨기고 있어. 진세훈이 딱 잘라 말했어요. 진세미야, 내 질문에 대답해. 진세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진세미는 지금까지 오빠를 움직일 때 오빠가 듣고 싶은 말을 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빠는 듣고 싶은 말보다 대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진세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나도 다 말하면 나 죽을 수도 있어. 진세훈이 차갑게 말했어요. 누가 너를 죽여? 진세미의 입이 굳었습니다. 진세훈이 이어서 말했어요. 진세미야, 너는 오늘 한혜라 쪽 비서 봤다고 했지. 그 비서 이름이 뭐야? 그리고 어디서 봤어? 병원 몇 층에서 봤어? 진세미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구체 질문이 들어오면 거짓말은 금방 무너집니다. 진세미가 낮게 말했어요. 오빠, 나 기억이. 진세훈이 바로 끊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그건 없었던 거야. 진세미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빠, 나 진짜 오빠 살리려고 한 거야. 진세훈이 낮게 말했어요. 나를 살리려면 너는 나를 속이면 안 돼. 그때 진세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세미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덮었습니다. 진세훈은 그 반사 행동을 봤습니다. 진세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누구야? 진세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진세훈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진세미야, 너는 거짓말할 때 그 표정이야.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래. 진세미 손이 떨렸습니다. 진세훈이 다시 말했어요. 휴대폰 보여줘. 진세미가 보여주지 않자 진세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세훈은 진세미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내일 경찰 조사에서 말해. 오늘은 내가 선택해. 진세미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면 내일은 경찰서에서 끝나니까요. 진세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아빠가. 진세훈이 숨을 멈췄습니다. 진태석 회장님이 뭐? 진세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한테 오빠가 한혜라 부회장님만 보게 만들라고 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진세훈 얼굴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정지였습니다. 머릿속이 멈췄어요. 진세훈은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세미가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오빠 나도 싫었어. 근데 나나 아빠 무서워. 아빠가 말하면 나 숨이 막혀. 진세훈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병원은? 진세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병원 간 건 아빠가 시켜서였어. 내가 차정원 신분증 들고 들어가서 확인하라고 했어. 내가 뭘 확인했는지는 나도 정확히 몰랐어. 근데 그날 내가 본 건 진태석 회장님 사람들 같았어. 진세훈의 눈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진세훈이 아주 천천히 이어갔어요. 진세미야, 너 지금부터는 나한테만 말해. 경찰서에서 말하면 내 말이 내 목을 조를 수도 있어. 진세미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나 도와줘. 진세훈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내일 이사회 너도 와. 진세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거기 가면 사람들이. 진세훈이 딱 잘라 말했어요. 내가 지금 숨으면 내가 더 의심받아. 그리고 내가 숨으면 아빠는 너를 더 쉽게 움직여. 내가 아빠 손에서 빠지려면 빛으로 나와야 해. 진세미는 그 말이 무서웠지만 동시에 살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주영채가 원룸에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영채는 숨을 멈췄습니다. 공난숙 회장이 온 걸까 봐요. 그런데 문밖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주영채 씨, 저 주하늘입니다. 주영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주하늘 대표가 서 있었습니다. 주하늘 대표는 표정이 심각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영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하늘 대표님이 여긴 어떻게? 주하늘 대표가 바로 말했어요. 주영채 씨가 집 나왔다는 걸 공난숙 회장님이 모르는 척했는데 회사 쪽 사람들은 이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오늘 밤 누군가가 주영채 씨를 기사로 만들려고 움직입니다. 주영채가 딱 잘라 말했어요. 저 기사 싫어요. 주하늘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래서 막으려고 왔습니다. 주영채 씨, 당분간 휴대폰 위치 공유 끄고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제가 차로 모시겠습니다. 주영채가 물었습니다. 왜요? 주하늘 대표가 간단히 말했어요. 내일 이사회가 다시 열립니다. 진세훈 자리도 걸려 있고 공난숙 회장도 움직입니다. 주영채 씨가 그 사이에 끼면 주영채 씨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주영채 씨가 선택권을 지키려면 내일은 먼저 말을 해야 합니다. 주영채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말을요? 주하늘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주영채 씨는 결혼을 조건으로 쓰는 걸 거부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조용히 나가면 다른 사람이 주영채 씨 뜻을 대신 써버립니다. 주영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영채는 이제 알았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도 누군가가 조용히 못 살게 만들면 결국 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려. 다음 날 오후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한혜라 부회장도 진세훈도 자리했습니다. 주하늘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못한 사람이 문 앞에 섰습니다. 진세미였습니다. 진세미가 들어오자 회의실 공기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속삭였어요. 진세미는 그 속삭임을 다 들으면서도 표정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았습니다. 진세미는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어요. 울면 다시 누군가의 인형이 되니까요. 의장이 안건을 읽었습니다. 임시 부회장 체제 논의. 후보는 진세훈과 주하늘 대표.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은 주하늘 대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은 주하늘 대표를 단순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주하늘 대표는 권력을 싫어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진태석 회장은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말했어요. 세훈아, 오늘 결정하자. 내가 내 자식이라면 내가 올라가야지. 진세훈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 자식이기 전에 회사 사람입니다. 오늘은 개인 말고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진태석 회장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사실, 또 사실, 내가 찾는 사실이 뭐야? 진세훈이 바로 말했어요. 병원 건입니다. 누가 움직였는지요? 진태석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건 경찰이 할 일이지. 진세훈이 딱 잘라 말했어요. 경찰이 하기 전에 회사가 할 일도 있습니다. 회사가 움직이면 경찰이 못 보던 길이 열립니다. 한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세훈님, 지금 이사회에서 회사 내부 일을 꺼내는 건 무리입니다. 진세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진세미 씨가 왜 여기 왔는지요? 진세미가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진세미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똑바로 했어요. 제가 왔습니다. 제가 그날 병원에 갔습니다. 차정원 씨 신분증을 썼습니다. 회의실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차정원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름만으로도 사람들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진세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그걸 한 건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진세미,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진세미가 진태석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세미 눈에는 눈물이 고였는데도 고개가 숙여지지 않았어요. 아빠, 나 이제 그만할래. 진태석 회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세미가 이어서 말했어요. 아빠가 시켰어. 오빠가 하늘아 부회장님만 보게 만들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경찰 조사에서 하늘아 쪽 비서 본 것처럼 말했어.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낮게 말했어요. 진세미, 너 지금 아빠 모함하냐? 진세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모함 아니야.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진태석 회장이 진세훈을 노려봤습니다. 세훈아, 내가 동생을 이용하는 거냐? 진세훈이 딱 잘라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동생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여기 세웠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웃었습니다. 웃음인데도 살기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동생을 막는 게 아니라 내 아빠를 흔드는 거지. 진세훈이 낮게 말했어요. 저는 제 어머니를 흔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누군가 들어오려 했고 비서들이 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저 들어가야 해요. 그 목소리는 주영채였습니다. 주영채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주영채는 원룸에서 나온 그대로 단정하게 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런데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영채는 주한을 대표 옆에 서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장이 당황해 말했어요. 여기는 이사회입니다. 주영채 씨는 주영채가 딱 잘라 말했어요. 저는 공난숙 회장 딸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오늘 이사회 안건처럼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결혼 얘기요. 저는 그 결혼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 이름으로 결혼 얘기 꺼내면 저는 그 얘기 꺼낸 당사자 상대로 공개 자리에서 바로 반박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공난숙 회장은 이사회에 없었지만 그 이름이 회의실을 꽉 채웠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이 주영채를 바라봤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은 주영채가 이렇게 들어올 줄 몰랐어요. 조용히 뒤에서 돌던 얘기가 주영채 입으로 공개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주영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누가 누구를 미워하든 누가 누구 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 때문에 제 이름이 서류 위에서 굴러다니는 건 못 참겠습니다. 결혼 얘기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 뜻을 제 이름으로 바꿔 쓰는 사람 그 자리에서 바로 잡겠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낮게 웃었습니다. 웃기네. 다들 자기 말만 하네. 진세훈이 진태석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도 대답하셔야 합니다. 병원건에 회장님 쪽 사람이 움직였습니까? 진태석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지는 순간 주한을 대표가 조용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자료입니까? 주한을 대표가 답했습니다. 병원 출입 기록 원본에 붙어 있던 내부 승인 메모입니다.
서명란에 회사 법무팀 결재가 찍혀 있습니다. 결재 라인을 따라가면 최종 승인자가 누구였는지 나옵니다. 진태석 회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세훈이 주한을 대표를 받습니다. 주한을 대표님, 그게 누구입니까? 주한을 대표가 고개를 들어 진태석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태석 회장님, 비서실 쪽 결재 라인이에요. 서명과 도장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진태석 회장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주한을, 너는 어디까지 알고 있니? 주한을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더 말하면 경찰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세훈이 주한을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 말합니까? 주한을 대표가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흐름이 결정되니까요. 진세훈 님이 누구를 잡고 달릴지 그 방향이 오늘 결정됩니다. 진세훈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세훈 눈에는 분노보다 먼저 절망이 올라왔어요. 어머니가 남긴 말이 사실이라면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원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림이 곧 자기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진세훈이 한혜라 부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은 진세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봤어요. 이제 알겠니라고 말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때 진세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빠, 나 진짜로 몰랐어. 근데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어. 나 무서웠어. 진세훈은 진세미를 바라봤습니다. 진세훈은 진세미에게 화를 낼 수 없었어요. 진세미는 악인이 아니라 진태석 회장 손에서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진세훈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진세미야, 너는 이제 내 옆에 있어. 아빠 옆에 서지 마. 진세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웃었습니다. 세훈아, 너 지금 아빠랑 싸우겠다는 거냐? 진세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회장님이라면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진태석 회장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진태석 회장은 그제야 진세훈이 더 이상 예전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낮게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내일 경찰서에서 다 보자. 너는 거기서도 내 입으로 날 물어뜯어봐. 진태석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장이 급히 말했어요. 회장님, 이사회 결론은? 진태석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결론은 보류. 오늘은 다들 정신이 없잖아. 진태석 회장이 나가자 회의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결정이 미뤄지면 누군가는 그 사이에 더 큰 수를 두거든요.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주영채는 주한을 대표에게 낮게 말했어요. 주한을 대표님, 아까 말한 기사 막을 수 있어요. 주한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막겠습니다. 대신 주영채 씨도 오늘처럼 숨지 말고 누가 떠밀면 바로 싫다고 말해요. 주영채가 대답했습니다. 저 오늘 집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뒤로 못 가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주한을 대표도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은 회의실을 나와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원아, 너 오늘은 집에 있어. 밖에 나오지 마. 차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세훈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한혜라 부회장이 낮게 말했어요. 세훈이는 지금 진태석하고 마주쳤어. 그리고 오늘부터는 더 큰 싸움이 될 거야. 차정원이 숨을 삼켰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해요? 한혜라 부회장이 딱 잘라 말했어요. 내가 할 일은 하나야. 누가 전화로 흔들어도 바로 대답하지 말고 확인부터 해. 내 입으로 사실부터 말해. 차정원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화를 끄는 한혜라 부회장은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늘 진세미 입에서 나온 말 하나가 집안과 회사판을 동시에 뒤집어 놨거든요. 한혜라 부회장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약점으로 잡아끌기 시작했고 다음 표적이 누군지도 대충 보였습니다. 그날 밤 공란숙 회장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영채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침대 위 이불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어요. 공란숙 회장은 문을 닫으려고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딸이 진짜로 집을 떠났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공란숙 회장은 결국 주영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영채, 밥은 먹었니? 주영채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영채는 답을 늦췄어요. 답을 빨리 하면 다시 끌려갈 것 같았거든요. 한참 후에 주영채는 짧게 답했습니다. 먹었어. 걱정하지 마. 먹었어. 걱정하지 마. 라는 답이 오자 공란숙 회장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공란숙 회장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바로 닦아버렸어요. 내일도 회사에 나가야 했고 내일도 딸을 설득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진세훈은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조사실 책상 위에는 출력된 통화 기록과 출입 기록이 놓여 있었어요. 진세훈은 종이를 넘기다가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진태석 회장 비서실 결제 라인이 병원과 연결된 흔적이 찍혀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숨을 길게 내쉬고 그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진태석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진태석 회장은 조사실 의자에 앉지도 않고 진세훈을 똑바로 보더니 낮게 말했어요. 내 어머니 이야기 여기서 그만 파. 진세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태석 회장은 한 번 더 못 박듯 이어 말했어요. 내 어머니는 사고로 그냥 간 게 아니다. 진세훈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종이 위 글자가 흐려졌어요. 그런데도 진세훈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진세훈은 종이를 내려놓고 진태석 회장 눈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그럼 누가 그랬습니까? 윤비서 입에서 왔어요. 가 떨어지자마자 복도 끝에서 걸어오던 사람은 망설임 없이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어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또렷했고 그 소리만으로도 공기가 먼저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혜라였습니다. 한혜라는 멀리서부터 차정원을 똑바로 봤어요. 눈이 차갑다기보다 너무 맑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는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한혜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비서, 봉투 내려놔. 윤비서는 봉투를 더 꽉 쥐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숨이 짧았어요. 부회장님 저는 한혜라가 윤비서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걸로 들려? 내려놔. 차정원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췄는데 단어는 분명했어요. 부회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한혜라가 그제야 차정원 쪽으로 고개를 아주 살짝 기울였습니다. 차정원, 너랑 얘기하러 왔지. 진세훈이 차정원 옆으로 붙었습니다. 숨을 고르듯 입술을 다물었다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부회장님, 여기까지 오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혜라가 진세훈을 한번 쓱 봤습니다. 진세훈 전무, 너는 가만히 있어. 너 지금 상황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얼굴이네. 진세훈 눈빛이 딱딱해졌습니다. 착각 아니에요. 지금 부회장님이 이사회 자료에 손을 대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윤비서가 들고 있는 저 봉투가 그 얘기고요. 한혜라가 웃었습니다. 웃음은 짧았고 금방 사라졌어요. 봉투요? 지금 너희가 그 봉투 하나에 목숨 거는 표정이라서 내가 직접 내려와 본 거야. 주하늘이 한혜라 옆으로 한 걸음 움직였습니다. 표정은 평소처럼 담담했어요. 부회장님, 여기서 하실 말이 뭔지부터 듣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에 경찰도 들어왔어요. 한혜라가 주하늘 쪽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주하늘, 너는 말 섞지 마. 너는 내가 어디까지 끼어들어도 되는지 선부터 지켜. 주하늘이 잠깐 굳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이 이상하게 길게 보였습니다. 그 틈에 한혜라가 윤비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윤비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내려놔. 윤비서가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이건 제가 혼자 감당 못해요. 방금 회의실에서 다들 듣고 한혜라가 더 낮게, 더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왔잖아. 내려놔. 아니면 너 오늘 여기서 끝나. 차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딱 멈췄어요. 끝나라는 말이 너무 일상적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협박을 하는 사람 말투가 아니라 회사에서 결제 올리듯 말하는 말투였거든요. 차정원이 한혜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부회장님, 사람 앞에서 그런 말 쉽게 하지 마세요. 한혜라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는 표현보다 아주 잠깐 젖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보며 목소리를 아주 작게 낮췄습니다. 수아야. 그 한 단어에 차정원 얼굴이 확 바뀌었습니다. 몸이 먼저 굳었어요. 옆에 있던 진세훈도 눈이 커졌고 주영채도 가방 끈을 잡던 손이 멈췄습니다. 차정원이 입술을 떨면서도 다시 회사 톤으로 버텼어요. 부회장님, 지금 여기서 그런 호칭은. 한혜라가 차정원 말을 자르듯 이어갔습니다. 너는 나한테 회사 톤으로 버티면 안 돼. 너는 그걸로 항상 도망갔고 그래서 일이 여기까지 왔잖아. 진세훈이 차정원 쪽을 살짝 막듯이 섰습니다. 부회장님, 지금 차정원은 제 아내입니다. 대화는 제가 같이 듣겠습니다. 한혜라가 진세훈을 보고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남편이면 더 잘 들을 거야. 너도 같이 들어. 한혜라가 시선을 옮겨 주영채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주영채 씨, 주영채가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가 바로 다시 멈췄습니다. 무너지기 싫은 얼굴이었어요. 저요. 한혜라가 아주 평범한 말처럼 말했습니다. 아까 문자 얘기 들었지? 주영채 씨부터 흔든다고. 주영채 눈이 흔들렸어요. 그걸 지금 제 앞에서 말하세요? 한혜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빨리 이해하니까. 너희가 지금 봉투를 쥐고 있든 말든 내가 마음먹으면 주영채 씨 일상부터 흔들 수 있어. 연락처 하나, 주소 하나, 사진 하나면 끝이야. 차정원이 한혜라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려다가 끝내 참았습니다. 대신 단어를 딱딱 끊어 말했어요. 부회장님, 지금 그 말은 범죄예요. 한혜라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려고 온 거야. 한혜라가 윤비서 손에 들린 봉투를 턱 끝으로 가리켰어요. 그 봉투 너희 손에 있으면 내일부터 너희는 잠을 못 자. 경찰이든 기자든 그 봉투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파고들 테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죽는 건 윤비서고 그 다음은 차정원 너야. 윤비서가 울컥했습니다. 부회장님, 한혜라가 윤비서 쪽은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조용히 해. 내가 울면 더 볼품 없어. 진세훈이 한혜라에게 물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한혜라가 진세훈을 보며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요. 봉투, 그리고 차정원. 차정원이 바로 받았습니다. 저는 안 가요. 한혜라가 차정원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 숨소리까지 닿을 거리였어요. 너 안 온다고? 그럼 내가 올라가서 주영채 씨 인생부터 건드릴게. 너 지금 눈앞에서 보고도 버틸 거야? 주영채가 숨을 삼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차정원 씨. 차정원이 주영채를 한번 봤다가 다시 한혜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부회장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한혜라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잠깐 숨을 놓는 얼굴이 됐습니다. 눈이 뜨거워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너는 내 딸이니까. 차정원이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그 말 지금 여기서 하지 마세요. 한혜라가 차정원 손목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손이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는 한 번만 나랑 내려와. 지하 2층 말고 더 아래. 사람 없는데. 거기서 봉투 열어보고 내가 너한테 다 말할게. 진세훈이 한혜라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부회장님, 손 놓으세요. 한혜라가 진세훈을 보며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세훈 전무, 내가 지금 내 손을 떼어내면 그 순간부터는 내가 막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진세훈이 멈칫했습니다. 차정원을 지키고 싶지만 주영채까지 같이 묶여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윤비서가 봉투를 차정원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눈물이 고였는데도
말은 또렷했어요. 차정원 씨 제가 드릴게요. 대신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오늘부터 제 이름으로는 집에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차정원이 봉투를 받으려는 순간 한혜라가 봉투를 먼저 잡았습니다. 두 사람 손이 봉투 위에서 겹쳤습니다. 한혜라가 차정원 귀 가까이로 몸을 기울이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너한테 묻고 싶어? 내가 끝까지 나를 모른 척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잡을 거냐? 차정원 손가락이 봉투 모서리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 거래 안 해요. 한혜라가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거래 아니야. 생존이야. 그때 지하 주차장 쪽에서 자동차 경적이 짧게 울렸습니다. 딱 한 번이었는데 너무 정확한 타이밍이라 누군가 신호를 준 것 같았어요. 한혜라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어요. 차정원, 지금 선택해. 여기서 봉투 열어서 이 자리에서 다 터뜨릴래? 아니면 나랑 내려와서 조용히 정리할래? 진세훈이 차정원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랑 눈 마주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내가 옆에 있을게. 차정원이 진세훈을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고 숨이 차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차정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공난숙. 차정원이 전화를 받지 못하고 멈춰 있는 사이 한혜라가 차정원 휴대폰 화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공난숙이네. 너희가 지금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답이 딱 보인다. 차정원이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주영채는 입술을 깨물었고 진세훈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못 떼고 있었어요. 한혜라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차정원, 전화 끊어. 그리고 내려와. 차정원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끊을지 받을지 그 선택 하나가 오늘 밤을 갈라놓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